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뱀들기가 되고 싶은 새내기 유튜버 짠! 차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소개가 좀 달랐죠? 저 자신을 제가 뱀들기라고 소개를 하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뱀들기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뱀들기는 2주 전부터 시작한 저의 유튜브 채널의 정체성이라고나 할까요? 일단 대체 왜 뱀들기인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동고동락을 하던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자기 자녀 같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또 새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정말 마태복음 10장에는 제가 살면서 필요한 어떤 힘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들이 정말 가득 듬뿍 담겨 있는 성경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뱀처럼 지혜롭고 새처럼 순결한 삶을 드리고픈 큰 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채널 차타임에서는 앞으로도 이 세상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정말 각박한 세상을 매일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작게나마 저와의 이 차 한 잔의 시간이 힘든 세상이지만 정말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작게나마 얻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제로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뱀처럼 지혜롭고 새처럼 순결하게 꿈을 꿔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팔로우 미! 오늘의 주제는 네, 정말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군요. 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무엇을 꿈꾸고 계세요? 일단 꿈하면 대부분 어떤 원하는 직업이나 또는 잘 때 꾸는 꿈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꿈을 다른 말로 하자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뭐 내일 또는 뭐 10년 후에 또는 언젠가는 현실화하고 싶은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 첫 번째 꿈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지만 제 첫 번째 꿈은 뭐였냐면요, 감히 공개를 해보죠.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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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네, 저의 첫 번째 꿈은 화가였어요. 어렸을 때 TV에서 빠글머리 밥 로스의 참 쉽죠 이러면서 이 그림 그리시는 걸 항상 따라하면서 저는 화가를 꿈꿨었어요. 네. 지금 화가냐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화가가 아닙니다. 또르르. 그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참 제가 미술에 대한 열정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또 저희 부모님도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계기가 있었달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큰맘 먹고 보내주신 미술학원에서 저는 작은 상처를 받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8살 때였는데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즐겁고 그리는 족족이 칭찬도 받고 정말 너무나 자신감이 넘치는 화가를 꿈꾸는 차타임이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날 수업은 창작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었어요. 친구들과 모두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원하는 그림을 마음껏 선생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친구들이 모두 알록달록 예쁜 그림들을 그렸는데 저는 스케치북 몇 군데에 색을 칠하고 까만색으로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항상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스크래치 기법으로 밤하늘의 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스케치북에 까만색을 마구 칠하는 저를 보시고 선생님께서 다가오셔서 제 손에서 크레파스를 낚아치셨어요. 그리고 제게 뭐 하는 거니? 그만둬! 라고 하시면서 스케치북을 빼앗아 가셨죠.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친구들 보는 앞에서 너무너무 창피했고요. 정말 길게 느껴진 수업이 마침내 끝나고 잘 그린 그림들이 선정이 돼서 앞에 전시가 되고 친구들이 너무나 즐겁게 하원한 뒤까지 선생님은 저를 남아있게 하셨어요. 마침내 선생님과 저 둘만 남자 왜 이런 그림을 그렸니? 하고 물으셨어요.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선생님께서 더 화내실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계속 대답을 안 하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돼 라고 하셔서 결국 밤하늘을 그리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선생님은 제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두침침한 색깔을 마구 칠하는 그림은 그리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성공적인 화가가 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전 정말 그때 제 안에 무언가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렸던 그 그림을 부모님께 또 절대 보여주지 않았고, 물론 어떻게 하다 들켰지만 또 그날 일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미술학원은 몇 번 더 수업을 듣고 그만두게 되었지만 다니는 동안에는 다른 친구들처럼 알록달록한 그림들을 잘 그렸고 또 칭찬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제가 화가를 꿈꾸진 않았지만 제가 20살 무렵에 지인의 어떤 부탁으로 방과 후 미술 수업에서 제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교실 안에 화가가 될 사람이 포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몰랐던 재능을 발견해서 예술의 길을 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에요. 화가뿐만 아니라 저는 뭐 비행기 조종사 외교관도 꿈을 꿨었고 뭐 통역관도 꿈을 꿨었고 의사, 뭐 선생님, 뭐 여러 가지 꿈들을 정말 많이 바꿔가면서 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꿈들이 어떤 것들은 자의에 의해서 정말 포기가 되기도 했고 또 타의에 의해서 박탈이 화가처럼 벌레가 있네요. 이 녀석. 타의에 의해서 박탈된 것도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꿈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꿈이 생각보다 여리고 쉽게 다치는구나
아, 이게 참 연약한 친구구나. 연약해. 그래서 꿈에는 나만의 사용법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내용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혹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나누냐고요? 제가 짧은 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가르치면서 참 꿈이라는 게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박탈이 되고 퇴색이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안타까웠고 이 꿈 사용법은 저 자신의 꿈을 제가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지만 또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께서 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 주세요. Tune in. 처음부터 소문내지 마세요. 네, 꿈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다닐 것이 못 되더라고요. 왜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주인공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인공의 이름은 조셉. 그렇죠. 바로 현존하는 남자 이름들 중에 가장 멋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취향은 존중해 주셔야죠. 겐지. 나이는 13살 정도 추정되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17살 미만의 조셉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왕귀 장착. 어느 날 조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서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는 거야?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더 조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거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아이 조셉을 보시라고요. 꿈을 꾸자마자 가족들에게 가서 대발표를 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꿨어요. 저 꿈이 생겼어요. 라고 정말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처음 어떤 꿈을 꾸게 되면 너무 설레잖아요. 그 꿈을 내가 꿀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그렇지만 그 꿈을 이뤘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설렘으로 북받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빨리 그 설렘을 이야기하고 싶죠. 마치 그 처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처럼 정말 재채기처럼 숨길 수 없는 게 처음 그 꿈을 가지게 된 사람의 설레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조셉이 나눈 꿈은 하나님께서 조셉에게 주신 예지몽 같은 거였어요. 그 꿈의 내용은 조셉이 나중에 실제로 가족들이 모두 절을 할 만큼 높은 지위에 서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꿈이었어요. 아니, 잠시만. 근데 그러면 가족들이 대박. 정말? 넌 역시 특별한 아이였어. 우린 그런 줄 알고 있었어. 정말 네가 그렇게 될 거라고 나도 믿어. 라면서 그 아이를 북돋아 줬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나 현실은 99.9% 그 반대예요.
뭐 의사? 야, 그거 막노동이야. 공부도 공부대로 길게 해야 되고, 응? 야간 근무도 있고. 네가 그거 잘할 수 있겠어? 뭐 공무원? 야, 개나 소나 공무원이니 요즘은? 에휴, 그러지 말고 네 하던 일이나 잘해. 가수? 너 노래 잘하니? 난 몰랐네. 근데 그거 끼가 되게 많아야 된다잖아. 지금부터 해서 괜찮을까? 자, 이런 오지라퍼들을 한 번은 겪어보셨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 고맙긴 한데 발은 들지 말고. 격한 공감 감사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독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름 용기를 내서 나의 꿈을 얘기한 건데 부모님께서 아유,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되게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지만 또 이게 부모님이다 보니 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정말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하시는 걸 다 이해하지만 그건 그렇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독서를 날려서 내가 꿈을 잃은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 꿈이 박탈됐어 라고 원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의 미래도 볼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타인의 미래를 보고 그 꿈을 설레어 해줄 수가 있겠어요. 내 삶의 어느 날 그런 정말 내가 꿈을 이야기했는데 와, 미래야, 나 진짜 그게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믿어주고 설레어 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하고 고마워하면 그만이에요. 네. 그러나 그 반대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 살기도 바쁘고 내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타인의 삶까지 알고 기뻐하고 같이 설레어하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떤 꿈이나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고 반응을 보거나 이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혼자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 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내가 이뤄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좀 제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개인적으로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대발표하셔도 돼요. 조셉처럼. 조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런 꿈을 꿨어요 요요 하면서 막 다 신이 나서 나누고 또 그래서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버림받고 이집트로 노예 생활까지 하게 되고 감옥에 또 가게 되는 아주 힘든 삶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 꿈을 놓지 않았고 또 그 꿈을 결국 이뤄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이 있다면, 그 꿈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나누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려보세요. 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소개하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정말 저희 부모님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저희 남편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네, 저만의 꿈책이라는 거예요. 네, 이 책에는 정말 저의 온갖 꿈들이 다 들어있는 책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17살 때 무렵이었어요. 저한테 아주 열받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배우자 기도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배우자 기도가 뭐냐면요,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뭐 하나님께 나는 이런 결혼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죠. 뭐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결혼을 빨리 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배우자 기도도 기도지만 저의 기도를 이렇게 써놓는 기도 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방학을 하기 며칠 전이었는데 제가 그 노트를 학교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락커에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근데 또 제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취향이라는 게 참 이게 참 확실하잖아요. 막 토끼 그려져 있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이름도 모르는 남자아이가 주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돌려줘, 그거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씩 웃더니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 배우자 기도를 그 친구가 쭉 훑어보게 된 거죠. 아, 민망스.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 Oh, you're so ugly. I wouldn't marry you.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하, 하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친구가 이름은 뭔지 또 생김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사건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얼굴이 불그락 할 정도로 기분이 나쁜 일이었다 라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방학 기간 동안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문구점에 가서 이 노트를 사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꿈꾸는 결혼식, 뭐 신혼여행, 어떤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해서 뭐 그런 것들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게 저한테 되게 잘 맞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믿음을 다지는 데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 꿈에 이 꿈책을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꿈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제는 정말 책이 되었는데 정말 저한테는 제가 그런 날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또는 나 같은 죄인한테 그런 축복과 행복을 허락하실까? 이런 어떤 어두침침한 날에는 이 꿈책을 보면서 색칠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다지기도 하고, 또 꿈이라는 게 참 쉽게 잊혀져요, 여러분. 이게 나의 목표고 나의 꿈인데 이게 바쁘게 살다 보면 쉽게 잊혀지기도 하는데 저의 그런 목표들을 잊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고 또 이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채찍질 역할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지 않으시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어떤 방법으로 글을 쓴다든지 하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또 실체화하는 어떤 루틴을 가지시는 게 정말 저는 유익하다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준비되시면 소문내세요. 네, 비밀리에 꿈을 꾸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준비가 되시면 주변의 도움도 받고 또 조언도 듣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느낄 때는 이제 마음껏 나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누시는 걸 추천해요. 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준비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건 정말 꿈마다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선택한 길이 요리라면 제가 요리사가 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또는 저만의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또는 요리 연구가가 되거나 뭐 요리 방송을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분야를 정하면 그거에서 또 어떤 식으로 나의 어떤 성향과 나의 어떤 체질에 맞게 그거를 해나가느냐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 먼저 자격증을 따는 것도 방법이고 또는 아예 식당에 취직을 해서 말단 사원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배워나가는 것도 방법이고 뭐 다양한 방법과 준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무언가가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막상 그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더러 지금 네가 요리사가 된 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나 요리사가 되고 싶어 라고 뜬금없이 막 던지기보다는 네, 요리사가 되기 위한 어떤 준비를 충분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신 다음에 나누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요리 당하실걸요? 아니 뭐 근데 꼭 그렇게만 막 그렇게 해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눠야 되는 게 꿈인가요?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부모님께 그냥 소개해. 얘야, 이 친구랑 만나고 있어. 아마 결혼도 할 것 같아.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충분히 그 사람을 알아가고 또 두 사람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결단을 하고 또 결혼과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과 뜻이 합해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정해졌을 때 조심스럽게 자리를 마련하실 거잖아요. 그쵸? 내 말 맞아 틀려?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꿈은 그렇게 섣부르세요? 네, 좋아하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만큼이나 꿈도 소중한 거예요. 나의 여생을 결정짓는 문제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럼 이쯤에서 이 사람에게 꿈에 대해서 한 수 배우고 가실게요. 이름은 조셉. 또 조셉. 그리고 나이는 이제 36살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네, 39살에 꿈을 이루기 때문에 그 바로 전이니까 38, 37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꿈을 꾸자마자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나누던 그 귀여운 조셉은 이제 자라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정말 우여곡절과 많은 억울한 일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조셉은 그 감옥에서의 옥수 생활마저도 정말 성실하게 잘 해냈고 또 신임을 얻어서 다른 옥수들을 통솔하고 보살피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조셉이 다른 옥수를 도와주면서 어떤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조셉의 모습을 보고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제가 도와드렸으니까 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되시면 꼭 저한테 갚으셔야 돼요. 이사장님한테 말해서 저 여기서 빼주셔야 돼요. 알겠죠? 막 이렇게 이거 뭐지? 뭐 청탁일까? 뭐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야? 약간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네? 안 좋은 조셉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성장을 한 조셉의 어떤 성장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문을 왜 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할 거야. 난 혼자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또는 뭐 나는 내 혼자 힘으로 다 할 거야.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닐걸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고 고집이고 자만이라고 생각해요. 도움을 당당하게 요청할 줄도 알고 또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또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셉처럼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순결하게 꿈을 꾸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께서도 지금 10대이시든 30대이시든 70대이시든 이토록 자유롭게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주책이라고요? 순결한 겁니다. 그럴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사치라고요?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 하나뿐인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가 꿈꿔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꿈꿔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네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첫 타임까지 안녕.